어느 날 매일같이 밥을 챙겨 구걸하는 할머니께 밥을 드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인생을 바꿀 선물을 받게 됩니다. 호이안. 초여름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붉은 벽돌이 깔린 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호아이 강 위로는 햇빛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색창연한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골목 한켠에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높이 매달린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지켜본 도시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더했습니다. 짜장면 파는 소리, 자전거 행상의 딸랑거리는 소리, 길가 쌀국수 가게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어우러져 활기차고 다채로운 호이안의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빅할머니가 오래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야위었지만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고 백발은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슬프고 텅 빈 눈빛은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한때 굳건했던 자존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는 땅에 엎어둔 채 다른 거린들처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미완성 그림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멈춰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낡은 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는데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가방에 닿을 때마다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마치 할머니만이 아는 과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때때로 할머니는 호아이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배들이 천천히 떠다니는 풍경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오토바이 수리공찌는 손님에게 오토바이를 인도하고 더위를 식히려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찌는 길가 사탕수수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찌는 이전에는 빅 할머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찌는 할머니를 보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길가에 앉아 쉬곤 하셨습니다. 찌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근처 가게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리 가서 앉으세요. 할머니 때문에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오잖아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자가 할머니를 쏘아보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빅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낡은 밀짚 모자를 쓴 채 일어섰습니다.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찌는 할머니가 왜 그곳에 앉아 있는지, 왜 그런 모진 말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찌를 이끌었고, 그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찌는 다음 날 할머니께 밥을 가져다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밥을 받으실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과 쓸쓸한 모습에는 찌가 알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찌는 할머니를 쫓아내는 가게 주인의 모습을 본 후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길 한가운데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찌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찌의 어머니, 하부이는 아들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찌, 무슨 일 있니? 오늘따라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찌는 고개를 저으며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늘 본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길가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찌의 생각에 잠기도록 두었습니다. 그날 밤, 찌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밥 한 그릇을 가져다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받지 않으실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이안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은 나뭇잎에 맺혀 반짝였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열고 쌀국수, 빵, 커피 향이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찌는 할머니가 자주 앉아 계시던 골목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계란 프라이와 볶음 요리를 얹어 포장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 찌도 배가 고팠지만 이 밥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찌는 밥을 들고 할머니가 계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벽에 기대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 앞에 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아서요. 빅할머니는 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눈가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너도 힘들 텐데 나한테 돈 낭비하지 마라. 찌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냥 아침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았습니다.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야. 몇 숟가락 드시던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는 도자기를 만들었어. 그때는 호이안 강변 작은 집에서 살았지.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푸른 남, 모든 게 아름다웠어. 찌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흙으로 정성껏 도자기를 빚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슬픈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과 함께 강가 근처 집에서 살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찌는 말없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과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찌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밥뚜껑을 닫으려 할 때 찌는 할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금반지를 보았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반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할머니와 함께 해온 듯했습니다. 찌는 궁금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왜 금반지를 끼고 있을까? 그 반지는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찌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찌가 떠나려 할 때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고마워서 갚을 건 없지만 너를 기억하고 싶구나. 찌는 뒤돌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찌라고 해요. 할머니,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찌가 멀어질 때까지 따뜻하고 감동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찌는 매일 할머니께 밥을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슬픈 눈빛과 감동 어린 표정은 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찌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밥 한 그릇이라도 매일 챙겨드려야지. 다음 날 아침, 찌는 평소처럼 식당에 들러 따뜻한 밥을 포장했습니다. 매일 밥을 챙겨드리는 것은 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빵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찌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찌에게 음식을 받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강가 근처에서 살았어. 얘야,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나뭇잎에 부딪혀 반짝였지. 정말 아름다웠어.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찌는 더 묻지 않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찌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빵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할머니가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 작은 빵이라도 매일 챙겨드리는 게 중요해. 찌는 빵을 사서 할머니께 웃으며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찌를 보며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받기만 해서 어쩌니? 내 따뜻한 마음 잊지 않으마. 하지만 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찌가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는 찌의 오토바이 수리점 근처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찌, 너 돈도 없으면서 왜 남한테 밥을 사줘? 그러다 굶어 죽겠다. 린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찌는 린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움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다 둘 다 굶어 죽겠다. 린은 비웃었습니다. 찌는 린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찌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찌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격한 표정의 찌의 사장 남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밥을 사들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냐? 손님들이 너 거지 돕는 거 보고 우리 가게 이미지 나빠진다고 불평하더라. 여기서는 일에만 집중해. 찌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계셔서. 하지만 남 사장은 찌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나 열심히 해. 내 사정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남 사장의 말에 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찌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침울한 모습에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지? 찌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남 돕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하면 남 돕기도 힘들지.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 내가 힘들지 않으면 된 거야. 다음 날 아침, 찌는 여느 때처럼 할머니께 따뜻한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찌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도 힘들 텐데. 더 이상 안 그래줘도 돼요, 내 가족. 내 일도 있는데. 이러다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다. 찌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밥 챙겨드리는 건 제 기쁨이에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찌의 손을 잡고 감동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찌에게는 점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찌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남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찌에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너, 그 할머니 돕는 거 계속할 거냐? 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불평한다. 우리 가게 이미지 나빠진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남 사장의 말은 찌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찌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모습에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혹시 해고당했어? 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찌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돼. 내 착한 마음은 하늘이 알아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찌는 평소처럼 할머니께 따뜻한 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찌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찌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찌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슬픔을 읽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든 거니? 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는 찌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야. 그날 오후, 찌는 할머니가 자주 가던 골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찌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찌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찌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가시는 걸 봤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찌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자신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닐까? 찌는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찌는 우연히 할머니가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을 만났습니다. 식당 주인은 찌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찌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금반지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찌에게. 내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반지는 내게 소중한 물건이지만 너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 믿는다. 부디 행복하렴. 빅 할머니. 찌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떠났을까? 어디로 가신 걸까? 찌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는 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찌는 할머니의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찌는 우연히 신문에서 오래된 도자기 공장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찌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도자기 공예가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찌는 도자기 공장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찌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찌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도자기 공장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찌는 공장 마당에 서서 멀리 보이는 호이안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찌의 얼굴을 감쌌고 바람은 찌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찌는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반지와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찌는 이제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에게 반지와 편지를 남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찌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찌는 다시 한번 힘차게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땀방울은 아름다운 도자기로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찌는 호이안에서 유명한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자기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일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찌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찌는 전시회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찌의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특별한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군요. 마치 빅 할머니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찌는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빅 할머니의 오랜 친구입니다. 할머니는 훌륭한 도예가였고 마음씨 따뜻한 분이셨죠. 당신의 작품에서 할머니의 정신이 느껴지는군요. 찌는 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찌의 작품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찌는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일, 할머니에게 밥을 챙겨드린 일, 할머니가 갑자기 떠난 일, 그리고 할머니의 반지와 편지에 대한 이야기. 노인은 찌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당신은 할머니의 희망이었고, 할머니는 당신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찌는 그제야 할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단순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찌는 더욱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그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찌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찌는 항상 할머니를 기억하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도자기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도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찌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찌는 죽기 전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찌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찌처럼 세상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훌륭한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도예가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